2024년 6월 19일이고요. 리뷰 앤 피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대형주 위주의 시장 가는 놈은 간다. 어제랑 일맥상통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도 역시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는 종목 안에서 좀 선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역사적 2,700포인트를 2,780포인트 부근인데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2,800포인트를 2.7% 정도 남겨놓은 거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저항이었던 2,775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2,775포인트는요, 현재 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도지로 실질적으로 도지 마감이죠.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기타 법인이라든가 혹은 사모펀드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박스권이 이어질 만한 여건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342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539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601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946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하락한 게 더 많은데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시장 대형주가 끌고 올라갔다. 이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종목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테마가 엄청 많아요. 업종이 변경된 게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패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이 되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엔터프라이즈 SSD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DB 하이텍 같이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중차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LG 마그나와 현대차 모터 공급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설비전선은 전력망 확충 특별법 1호 법안 기대감. 그다음에 올해 6월인데 날씨가 너무 덥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으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서서 인공지능이라든가 혹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가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손정망 구축 사업 기대감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종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HD 현대그룹이 영국의 방산 분야 경제사절단이 전일 HD 현대 글로벌 R&D 센터를 방문해서 함정 사업 역량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라고 밝혔고요.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SK텔레콤의 양자암호 쪽으로는 지금 계속 잘 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방위산업 및 전쟁 및 테러 이쪽도 오늘 이슈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2024 유로 사토리가 프랑스 파리 노르 빌뱅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는 가운데 K9 자주포와 다연장 무기 유도 무기 체계, 천무 등 K 방산이 유럽 추가 진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했죠. 이것도 역시 방위산업 및 전쟁 및 테러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OLED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거는 애플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2분기 글로벌 OLED 패널 출하량이 뭐 390만 개로서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류 업종이 좀 상승을 했고, 오늘 2시인가 1시에 그 동해석유 가스전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넥스틸, 대동스틸, 하이스틸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윗꼬리 단 종목들도 꽤 많더라고요. 뭐 단기적인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는 인터배터리 유럽이 독일에서 개최가 될 예정으로서 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인터배터리에서 뭔가 얘기를 좀 할 것으로 나오고 있어 갖고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운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강세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리뷰 앤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 오늘 뭐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빠르게 그냥 이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반등은 11,200원대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11,100원입니다. 11,100원. 11,100원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13,7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100원 돌파 여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앤드림 전 저항이 여기였거든요. 이 저항이 지지가 됐어요. 지지가 되게 되면서 반등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6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딥노이드인데, 이거는 제가 뭐 블로그를 이렇게 써놓은 걸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로 보게 되면 이거는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가 저항으로 만원 부근이 저항이었고요.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9,000원 부근에서 버틴다라고 버텨도 8,800원이었는데, 이거 이탈하게 되면서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냐면 이 가격이에요. 7,8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내일 9,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그때 현재 가창을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정리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언제든지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을 좀 해드리자면, 9,000원 부근대 오게 되면 일단은 비중 축소가 일단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 그리고 만약에 오늘 8,500원에 뭐 천주 뭐 이런 식으로 걸려 있다가 8,500원에 만주가 넘게 걸려 있더라고요. 만주가 넘게 걸려 있었으니까 8,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뭐 8,000원 한번 깨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 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9,000원의 비중 축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8,500원의 비중 축소, 이렇게 하시고, 뭐 최저로 보게 되면은 뭐 7,000원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7,000원 되면 비중 다시 늘려갖고 뭐 복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나노텍도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단에서 이전 저점 부근이 여기였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일단은 17,5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18,800원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왜냐면 18,8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한 25,000원, 25,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거래량 동반되는 양봉이기 때문에 홀딩해도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블로그를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뭐 마녀공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다른 종목 보자가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과 비교를 해보면 제가 언급은 좀 해드리긴 했지만 좀 비싼 듯한, 다만 차트상으로는 올라갈 여지가 있겠지만 최대 주주가 지분을 한 5번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뭐 물론 워낙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더라도 경영권을 뭐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대 주주가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26,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뭐 3만 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26,000원 이탈 시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브코퍼레이션은 카페24가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와 함께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을 위한 전용 스토어를 개선할 가능성을 보이게 되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제가 5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뭐 어쨌든 글로벌 인플루언서 쇼핑몰 사업 업무 협약을 맺은 레브코플레이션도 뭐 장중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저항이 지금 13,800원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받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일 12,800원, 12,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해도 무난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픈롤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사실 어제 전 고점, 즉 지지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살짝 이탈했었거든요. 다행히 뭐 반등 나오면 버티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등이 나와서 1차적으로 7,4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뭐 오늘 거래량 동반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정을, 내일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7,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해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프 시스터즈는 제가 61,200원 돌파하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파 못했고요.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56,000원, 5만 뭐 6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해도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5만 6천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줄이 이상해지는데 5만 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5만 6천원 이탈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만 원이면은 거의 10% 가까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줄이거나 아니면 다 매도를 하고 복수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조정을 안 받고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수 타이밍은 안 나왔는데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5,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 15,500원 이탈 목표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가격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뭐 내일 눌릴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내일 눌리면은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릴게요. 어차피 뭐 수익권일 수 있으니까 비중 축소를 하는 방향. 내일 다만 내일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 예를 들어서 대충 한 11,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11,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15,500원대까지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죄송합니다. 11,000원이 아니네요. 12,000원이네요. 12,000원. 1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15,500원대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해성 에어 로보틱스까지 좀 언급을 해 드렸고요. 프리뷰는 5가지의 종목이 좀 나왔는데요. 뭐 BCNC, 인선 ENT, EM텍, 카카오 게임즈, 롯데렌탈 이렇게 좀 종목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NC 먼저 볼까요? BCNC.
BCNC 보시게 되면 오늘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상승으로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6월 14일 날 뉴스는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방향은 다시 위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NH투자증권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BCNC는 일단은 이 2만 원 돌파가 되게 중요해요. 2만 원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는 뭐 2만 원 부근에서 2만 원 부근에서 2만 500원, 2만 500원 사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가격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뭐 19,800원 전후, 19,800원 전후 이거 19,600원 16,6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9,600원 전후 매수. 이때 1차적인 매수예요.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2차적으로 25,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매수입니다. 25,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매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이 가격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3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받으면 반등이 나와야 될 가격은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1차 매수 19,600원 2차 매수 25,500원 이거는 뛰어넘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24,300원이 되는 거고요. 손절가는 여기 있습니다. 19,150원은 손절가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EM텍이라고 있었습니다. EM텍. 그래서 EM텍은 지금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 더 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터치만 했었죠. 터치만 했었습니다. 터치만 했었고 제가 저점까지 왔을 때 리뷰를 해드렸었던 게 뭐냐면 리뷰를 해드렸던 건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가격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돌파를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가격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매수 손절가를 다 한번 말씀을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가격이 36,400원이에요. 조정시 매수입니다. 조정시 매수하고요. 그러면은 1차 목표가가 어디냐면 41,500원이 됩니다. 41,5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46,000원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타이트하게 한번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최근에 여기 이렇게 지지 나왔던 가격 있잖아요. 이 가격. 이 가격이 있는데 35,350원이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손절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3만 원 찍고 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 잡아드리는 가격 꼭 이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신작 실시간 전력 시뮬레이션인 스톰게이트와 함께 e스포츠 대회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엑셀 게임즈가 개발한 MMORPG 아케이지 워의 전 직업 기술 밸런스 조정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들이 상승을 하긴 해요. 크래프톤이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크래프톤.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직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실적이 흑자 전환은 합니다. 실적이 흑자 전환은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그 실적이 안 나와서, 다만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 3분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기대감만 가지고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저항이거든요. 이 가격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게임주가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랑 좀 다르게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적어 놓은 거랑 좀 다르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수는요. 1차 매수. 1차 매수까지는 똑같아요. 비중 많이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21,350원입니다. 21,35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3,0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2차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가 비중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27,00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고, 뭐 물론 그 전에 24,100원이 단기 저항일 수는 있어요. 근데 27,000원까지 보고 간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손절가. 금리가 인하가 안 되면, 뭐 혹시 계속 딜레이가 되면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7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고요.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고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을 얘기를 해서 27,000원 정도를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역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롯데렌탈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롯데렌탈은 오늘 나왔던 뉴스, 롯데렌탈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투자 적격 등급인 BBB 트리플 B 마이너스 스테이블하다라는 거죠. 획득을 했습니다. 롯데렌탈은 지난 3월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도 역시 투자 적격 등급인 BAA3 등급을 받았고요. 뭐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주봉을 올려드렸는데, 주봉 올려드린 거는 과거 이제 뭐 6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반토막 났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롯데렌탈은 사상 최대 실적 나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매출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은 좀 줄었네요. 2022년이 최고였네요. 근데 당기순이익 좀 줄고, 근데 지배주주가 늘어났죠. 그래서 보면은 EPS를 보면은 돼요. EPS 3,433원. 분기 실적은 2분기, 3분기가 늘어납니다. 2분기, 3분기.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상승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29,350원부터 29,500원이에요. 29,500원. 손절가는 28,650원이고요. 목표가는 뭐 주봉상으로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32,400원을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 되면 또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이 가격이다라고 10% 정도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인선 이엔트입니다. 제가 6월 3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횡보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오늘 돌파 시도가 좀 나와서 이번에는 돌파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매수가는 7,250원입니다. 7,250원이고 여기 손절가 잡고 이 가격까지는 올라오겠네요. 그래서 7,250원 돌파 시 매수. 돌파 시 매수. 손절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7,090원. 손절가. 여기 목표가. 목표가는 7,76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선 ENT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실적이 조금 더 나오면 뭐 좋겠지만 일단은 말씀해드렸던 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짧게 했어요. 짧게 했으니까 확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